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저는 다이어트를 한 100가지도 넘게 해본 것 같아요.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 지금도 또 쪘다가 뺐다가 하는데 이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년들은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살이 찐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건강의 적신호로 나타나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이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에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도 힘든데 사업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맨땅 다이어트 저자고 네. 그리고 컨디션 트레이너로 지금 기업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경력이 이제 독특하십니다. 60년대생이세요. 나이는 아직 저보다 조금 더 많으세요. 그리고 82년도에 프로복싱 신인왕이셨어요. 그죠? 한 분야에 이렇게 프로복싱의 신인왕 되는 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상으로 부상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91년도에는 운동공학 피지컬 트레이너로 활동하시면서 연세대학교 야구팀, 연예인, 또 트레이너도 하시고 또 2004년도에는 아테네 핸드볼 대표팀 트레이너로 또 활동도 하시면서 지금은 이런 본인의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알려주는 그런 강연도 하시고 또 많은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세상에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중년의 뱃살, 또 중년의 또 과체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요요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70, 80이 돼서도 해외여행도 가고 또 뭐 운동도 하고 원하는 거 하면서 해야 되는데 몸에 통증이 있으면서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전직 프로복싱 선수라고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천호중학교 축구부로 활동을 하다가 축구로 시작하셨어요? 네,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팀이 해체가 되는 바람에 네. 저 공부보다는 이제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때 이제 홍수환 선배님이 이제 사전 오기를 보고 또 저희 이모부가 주니어 웰터컵 동양 챔피언이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 경기를 자주 보면서 네. 팀이 해체가 되니까 잘 됐다. 이때 네. 이제 권투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한다고 집에 얘기를 했는데 네. 집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러시겠죠. 예, 중3 때 이제 가출을 하면서 이제 그 정도로 하셨어요?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신인왕까지 할 정도로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게 된 건가요? 82년도 이제 2월 달에 네. 제가 이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KBS 신인 선수권대 이제 예선전을 거치고 네. 그 신왕을 좀 알아주는 게 네. 이제 예선전 때 이제 한번 4라운드 경기를 하면 네. 턱이 돌아가고 눈을 맞고 눈이 이렇게 멍들고 그렇겠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한 게임 끝나면 입이 다 터져서 그래요? 이게 밥이 이게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기면 그 다음날 경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요. 바로. 그 다음날 또 이제 몸이 이런 상태에서 또 경기에서 이기면 또 이틀 있다 또 경기를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르군요. 저는 그냥 보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회복이 돼서 말짱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팔이 안 올라가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또 링에 올라가면 또 이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기면 또 체중을 또 맞춰서 또 준결승전 일주일 뒤에 또 그리고 또 이기면 또 결승전 뒤에 그래서 걸러내는 거죠. 정말. 그래서 신인왕 다 세계 챔피언은 거의 신인왕 출신이라는 거예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면 정신력이 정신력이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훈련량은 많았는데 이제 먹는 음식이 안 좋았습니다. 네. 주로 물 대신 콜라였고요. 물 대신 우유였고 그리고 고기 대신 햄 소세지였고 야채 과일 대신 주로 이제 가공식품 햄버거 뭐 피자 도너츠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큰 시합 놔두고 허리 관절 디스크로 이제 중단하게 됐죠.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부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신인왕까지 하시면서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예, 운동 이제 디스크 관절로 이제 운동을 중단하게 됐죠. 이거 참 내 인생의 꿈이고 목표였는데 이 부상으로 그 꿈을 접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절망스러웠었겠어요. 처음에 이제 치료를 받아서 재기하려고 병원 치료,
잘 안 낫더라고요. 근데 또 한의원 치료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뭐 지압 받고 척추 교정 받았는데 또 계속 재발되었고 또 뭐 진해가 좋다 그래서 진해도 매일 그 연탄불에 한 20마리씩 구워서 하루 3번씩 그래요. 소주에 타서 먹어봐도 큰 효과를 못 받고 정말 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뱀도 이제 구렁이, 독사, 꽃뱀 들어가야 그게 명품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비싼 돈 들여서 그걸 명품뱀을 먹었는데 허리 때문에 먹었는데 허리는 안 좋아지고 엉뚱한 데만 좋아졌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 바에는 너무 좌절하니까 이제 잘 안 나니까 그냥 그때 이제 87년도에 한강에서 뛰어내렸죠. 이제, 자살을 시도하셨군요. 이렇게 살 바에는 뛰어내렸는데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릴 때도 물론 좀 더 살다 뛰어내릴 걸 이런 후회가 됐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헤엄쳐서 추워서 밖으로 나오셨군요. 적이 참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시도까지 네. 하셨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제 프로복싱 선수로 못하게 되니 이제 트레이너로 이제 활동하셔서 여기 보면 뭐 우리 유명한 연예인 안성기, 박중원 이제 기분까지 풀어주는 컨디션 트레이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당시 이제 이 책에 보면 뉴스 기자로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분들도 이렇게 디스크, 고관 관절염 우리 갖고 있는 것들 통증을 이제 치료하는 전문가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 트레이너 운동선수들 네. 또 우리 중년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운동으로 치료로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뚱맞게 다이어트 관련 책이 나왔어요. 이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원래 이제 1m 78에 평상시 체중이 60kg. 78에 60kg. 네. 60kg. 그리고 3kg를 감량하고 57kg 패더급 선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하니까 한 달 만에 60kg의 체중이 70kg가 되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살을 이제 빼려고 이제 다이어트를 또 했습니다. 이제 게임을 위해서 그 체중 감량하고 또 살이 찐 상태에서 운동을 안 하면서 또 감량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적게 먹으면서 뭐 운동으로 한 2kg 감량하면 또 요요로 또 한 3kg 찌고 그렇죠. 네. 또 3kg 빼면 또 5kg 찌고 5kg 뭐 단식을 하면 또 한 7, 8kg 찌고 네. 그러다 체중이 60kg에서 70kg, 80, 93kg까지 늘어났어요. 그 요요가 올 때마다 이전 체중에다 이전 체중보다 더 오버가 되는군요. 예,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90kg 이상까지 나가셨어요? 93kg까지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체중을 아예 안 달았어요. 체중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죠. 83년도부터 이제 체중이 늘기 시작해서 89년도에 그때 제가 아는 지인이 자연식을 하면 살이 빠지고 건강도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로가 자연건강에 가서 강의를 이제 들었죠. 이제 그 상무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현미 자연식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듣고 갔는데 현미 자연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먹지 말할 음식을 먹지 말래요. 제가 늘 즐겼던 그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시장에서 주로 먹던 음식이 햄버거, 그 양배추에다가 마요네즈 넣고 소세지 넣은 그때 당시 한 150원 정도 했던 그 햄버거. 근데 그 하나를 먹으면 계속 땡겨요. 그래서 보통 한 5개까지 먹고 그리고 또 이제 튀김도 먹고 도너스 먹고 그리고 또 그 느끼한 거 먹고 나면 또 라면이 또 땡겨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계속 쪘던 거죠. 그런데 그걸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연식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제가 먹는 인산 가공식품을 이제 줄이라고 거의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끊고 그러면 현미밥은 내가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백반 그리고 비빔밥, 뭐 된장찌개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밥을 좀 천천히 먹고 하루 3끼를 먹었더니 제가 햄버거를 한번 먹으면 발동이 걸리면 한 1시간 동안 계속 이것저것 계속 먹었는데 음식이 조절되더라고요. 그러면서 3개월 만에 86kg에서 70, 그때 정확하게는 한 15kg 정도 빠졌어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도 이렇게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가요?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맨땅 다이어트는 이제 선생님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또 요요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예. 근데 살이 찌지 않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또 적당히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이제 체질로 또 만드신 건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굶는 다이어트는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거의 다 해봤어요. 네. 그리고 거의 100% 다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저도 요요가 오게 되면 아까 선생님처럼 이전 체중을 더 오버하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뺄 때는 1kg 뺄 때는 진짜 죽자 사자 빼는데 마음껏 먹으면 하루아침에 1kg 이상 이제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다이어트들이 왜 다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요? 그건 우리 몸하고 다이어트 상관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우리 몸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운동을 하고 졸릴 때 잠을 자는 게 우리 건강법입니다. 자연스러운 건강 생활인데 다이어트는 배가 고플 때 참아야 돼요. 그리고 물도 억지로 많이 마셔야 돼요. 또 스트레스고요. 네. 그리고 운동도 힘들게 반복해야 돼요. 스트레스고요. 졸릴 때 자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내가 참는 모든 게 다 스트레스고 예. 그게 이제 온몸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예. 거네요. 그럼 다이어트 끝나면 이제 보상 심리로 더 먹게 돼 있어요. 그럼 다이어트 때 이제 적게 먹었던 게 이제 먹는 대로 다 저장을 시키게 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다이어트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보내는 신호에 예. 역행해서 하다 보니 예.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뭐 살을 빼도 네. 오히려 그 건강에는 안 좋아지는 그런 안 결과를 좋아져요. 주고 또 그 요요가 오게 되면 이전 네. 체중보다 훨씬 더 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기존에 이제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해보셨잖아요. 예, 예. 어때요? 그렇게 살을 빼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하셨는데 또 지금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때요? 많이 바뀌었나요, 몸이? 어우, 또 뭐 정신, 몸 다 바뀌었죠. 제가 살이 좀 쪘을 때는 이제 살을 빼려고 또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굳이 노력을 했고 하루에 뭐 2시간씩 책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정리정돈, 인맥 관리를 이제 한다고 전하는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작심삼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89년도에 제가 이제 그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끊고 패스트푸드를 끊고 자연식을 하면서 살이 빠지니까 저절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책도 이제 건강책을 계속 보면서 자기계발서도 보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좀 제 고집이 있어서 이제 제 말을 많이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좋은 말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고 98년도에 이제 연세대학교 야구팀 네. 트레이너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그러다가 우연히 또 영화배우 아리랑 축구단의 스카웃이 또 됐어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영화배우 제작팀, 촬영팀 이제 그 압구정동 신구중학교에서 네.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친선 경기를 하는데 제가 네. 그때 트레이너로. 하시고. 근데 이제 배우하고 그 막내 거기 심부름하는 영화배우 막내가 이제 이게 경기하다 충돌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막내를 내가 이제 이렇게 발목 치료, 이제 무릎 치료를 해준다고 했는데 막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서 아 저 됐어 코치님 저 안 받아도 돼요. 우리 그 배우가 있었는데 그 형 해주고 나는 괜찮다고.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치료를 해줬어요. 네. 근데 걔가 고마워했나 봐요. 그래서 정성껏 트레이닝 해주니까 나중에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거기 영화 제작자분이 네.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막내가 제작자가 이제 어깨가 안 좋다고 하니까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서 그분을 이제 가서 트레이닝 해줬죠.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듣더니 강의 한번 해보라고 그분이 네. 육화백화점에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육화백화점에서 강의를 했는데 대박을 쳤어요. 그래요. 너무 운동이 재밌고 하다 실제로 그래서 몸이 치유가 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실전 트레이닝을 기존의 이런 이제 학문적인 이런 형식적인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건 현장에서 어깨 아플 때 바로 치유될 그리고 수 체중을 감량할 때 이제 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지도해 주니까 교육생들이 너무 또 좋아하고 제가 또 강요를 안 하니까 네. 그냥 자연스레 제 경험을 알려주니까 계속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업체에 이런 이제 트레이닝 관련 강의를 많이 하신데 인기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 가지 통증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거 안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 또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것도 있고 한데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선생님 모시고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